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유난히 이 갈비뼈 아래 또 옆구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뭔가 이상이 있어서 각종 검사는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근데 나는 너무 불편하고 아파요 하는 경우에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이 갈비뼈 아래 옆구리 통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갈비뼈 아래 통증은 급성 통증, 만성 통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성 통증의 원인으로는 대상포진이 있다든지 급성염증, 예를 들어 심장염, 담낭염, 맹장염, 췌장염 같은 급성염증이라든지 결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갈비뼈 근육의 염자, 근육통 같은 거, 또 늑간신경통이 있거나 뼈가 부러지는 골절 이런 것들이 급성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검사해보면 다 원인을 알 수 있고 또 치료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통증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검사해도 별다른 증상은 이상은 없는데 검사상의 이상은 없는데 환자의 통증은 계속되고 또 한두 달 길게는 몇 년째 지속되는 이 만성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갈비뼈 통증을 우리가 협력하 동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협력하, 옆구리하고 갈비뼈 아래에 뻐근한 통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통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잖아요. 그럼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소화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과식한 다음 날에는 더 이렇게 통증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세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서 통증이 다양하게 변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옆구리와 이 옆구리만 아픈 게 아니라 등까지 아픈 그런 등짝이 아프다 이런 특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만성 통증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위, 간, 십이장, 췌장 이런 소화기계의 이상, 즉 식적으로 인한 연관된 통증 이런 경우는 원인 치료를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장에서 이상 발효돼서 과다하게 생성된 이 가스가 이 갈비뼈 주위의 신경을 계속 자극하고 근육이나 장기를 계속 압박해서 야기되는 통증, 즉 너무 많이 생성된 장내 가스가 주변 장기를 눌러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 갈비뼈 아래의 통증은 오래 지속된 소화기 계통의 어떤 불균형, 즉 식적으로 인해서 장에 대장 내에 과다하게 발생된 가스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라고요? 가스 때문에 내가 이 통증이 생긴 거라고요?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장은 그래서 크게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상행에서 회행으로 옮겨가는 꺾이는 부분 이쪽 이 연결되는 것하고 회행에서 하행결장으로 연결되는 이쪽 부위 있잖아요. 꺾이는 부위 여기에 양쪽으로 장소 가스가 부풀면서 주변의 연관장기를 계속 누르게 되고 자극하면서 이 갈비뼈 안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진료를 보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소화 안 됩니다.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가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특징적인 증상이 원장님 등짝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설태를 보면은 하얗게 태가 백태가 껴 있거나 더 진행이 된 경우 노랗게 황태가 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장 내에 생성된 가스는 이 하행결장과 S결장 부분에서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 갈비뼈 아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고질화되고 만성화되면서 이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갈비뼈까지도 통증을 함께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장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 바로 위에 위치한 장 위에 위치한 위장, 췌장, 십이지장인 상부 소화기 계통이 안 좋게 되면 얘가 대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미노입니다. 이 상부 소화관이라고 해서는 위, 담, 췌장 이런 기능적인 불균형 상태가 오래 장기화되게 되면 밑에 위치한 대장의 상태가 덩달아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화기 계통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은 음식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밑에 대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대장에서 이상 발효가 생기겠죠. 그러면 유익균은 죽고 나쁜 유해균이 계속 증식이 되면서 미처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은 다 노폐물로 쌓이게 돼서 가스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또 체질적으로 위하고 장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편식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장내 환경이 계속 나빠져서 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장이 아프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중 하나가 가스가 자주 차는 겁니다. 유난히 이런 분들 보면 방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방귀 속에 있는 냄새는 여기에 포함된 지방산과 유황가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방산하고 유황가스는 지방이라든 단백질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가스를 만들어내는 장내 세균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냄새가 역하게 많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배변이 잘 안 된 경우에 이 발암물질이라든지 노폐물이 쉽게 쌓이면서 유해균의 번식이 활발해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가스도 잘 차고 냄새가 지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냄새가 좀 지독할 수 있으니까 내 증상이 반복적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인 거를 모른 채 그저 내가 통증이 있으니까 소염진 통제로 해결해도 진전도 없고 정말 답답하다. 갈비뼈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소화기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식습관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 원래 체질적으로 소화력이 약한 데다가 플러스 내가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어온 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음양 체질론에서 몸의 음성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심화되는 경우에 수독이라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제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하고 안 맞는 체질하고 안 맞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독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희석시키고 중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물을 세포 안에 더 보유하려는 그런 성질을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분들은 체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음체질이 많아요. 70%가 제가 보기에는 음체질로 생각이 되는데 스트레스 잘 받고 타고난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피로도도 많이 쉽게 느끼고 또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체질이 음체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할 게 우리나라 사람의 70%가 음체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음기가 많은 음식을 피하시는 것을 저는 조언을 해드려요. 왜? 내가 음체질인데 음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기하고 음기가 충돌하는 게 한의학적 알러지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래서 음기식품의 대표적인 주자가 밀가루, 또 짠 음식, 화학 조미료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체질별 음식궁합에 대해 자세히 강의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습관 개선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적 치료, 만성 위장병 편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식적 치료를 통해서 소화기계의 어떤 균형을 바로 잡으면 상부 소화기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가스 배출도 줄어들게 되고 통증의 재발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 통증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내 체질에 맞는 식습관 개선하시고 정확한 원인 치료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